안녕하세요. 캘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오늘은 제 환자분들께서 자주 호소하시는 증상들 중에 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환자분들께서 보통 오시면 저는 주치의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오더하고요. 관련된 의학 지식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교육해드리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제 환자분들에게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종종 다리가 붓는 것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 흔한 이유 중 하나인 만성정맥 부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다리가 붓지는 않아도 하지정맥이라고 하는 증상, 이거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도 이 만성정맥 부전의 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정맥 부전이란 상태는 만성적으로 정맥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어딘가 고여 있을 때 그때 생기는 문제들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다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음과 같은 사진처럼 다리가 퉁퉁 부어 있고요. 피부도 좀 진해져 있죠. 자국도 남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하지정맥도 보입니다. 이런 게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논문의 제목은 만성정맥 부전의 비수술적 치료입니다. NEJM에서 2024년 12월 18일에 출간되었네요. 이 만성정맥 부전은 앞에서 이야기해드린 대로 다리가 붓는 게 가장 많고요. 부으니까 다리가 무겁습니다. 다리 피부 색깔이 진해지기도 하고요. 양말이나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보통은 이런 증상이 하루를 보내고 난 저녁에 자주 발생하고요. 오랜 시간 서 있는 직업에서 두드러집니다. 이런 증상만으로도 불편한데 이제 심하신 분들은 신발도 안 맞을 정도까지 다리가 붓기 때문에 미용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혈전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조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병을 키우면 안 되고요.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여자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고요. 73%까지 보고되네요. 남자분들도 반 정도까지도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만성정맥 부전은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잘 생기고요. 아무래도 몸 전체 건강이 특히 혈관 건강이 젊을 때보다는 안 좋으니까요. 여성일수록 비만일수록 더 잘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때도 잘 생길 수 있고요. 이전에 혈전 문제가 있었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에서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생기냐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몸에 피가 온몸으로 흐르잖아요. 발로 가는 피는 중력 때문에 못 올라와요. 근데 이 발하고 장단지 근육을 사용하면서 펌프질을 해야지 이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혈관에 밸브가 있어요. 밸브가 있어서 피가 올라가면 그 밸브가 싹 닫혀서 다시 내려가지 못하게 해줘요. 근데 이 역류 방지 밸브에 이상이 있거나 장단지 근육을 잘 사용을 안 하면 피가 고이겠죠. 또 두 번째는 비만이나 수면무호흡증, 폐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몸의 중심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이 혈액순환에 안 좋아요. 그러면 또 피가 어딘가 고일 수 있게 되는데 제일 만만한 곳이 발과 다리인 거죠. 그럼 치료를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입니다. 1번, 중심 압력을 줄입니다. 이 말은 아까 이야기한 비만이라든지 수면무호흡증 그리고 심장이나 폐 질환을 치료하셔야 돼요. 2번, 평소에는 다리를 압박하면 좋기 때문에 압박 스타킹을 신어줍니다. 3번, 앉거나 누워있을 때는 다리를 올려서
중력의 힘을 좀 빌려서요, 피가 심장 쪽으로 더 쉽게 내려오게끔 해주고요. 4번,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단지 근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혹시 다리를 붓게 만드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 특히 만성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복용 중인 약들 중에서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치의하고 같이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혈관 경화 요법이라든지 레이저 요법, 심지어 수술까지도 물론 이런 보기 싫은 불필요한 혈관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일 수는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이건 어디서든 쉽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구매하실 때 압박 레벨을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력이 15에서 20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혈액순환을 윤활하게 도와주는 정도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방 차원에서 좋은 거고요. 20 이상은 돼야 증상이 나타났을 때 치료용으로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0 이상이면요, 효과는 더 좋겠지만 너무 쪼여서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증상이 심한 경우에 잘 쓰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만성 정맥 부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정맥순환이 잘 안 돼서 이것이 단순히 그곳에 발이 붓고 핏줄이 튀어나와서 보기 싫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어떤 비만이라든지 심장이나 폐 문제, 수면 무호흡증 같은 만성 건강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뿌리를 찾아서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